네, 안녕하세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들어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전화를 받아서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과탐도 아니고요. 영어도 아니고 국어 영역 백문입니다. 저는 지금 목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수업을 하다가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이 많이 갔어요. 너무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올지 모를 만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혹시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1 3모 전국 1%, 1등급이 아닙니다. 1% 정규반 커리큘럼 설명드리러 이 자리에 올라왔고요. 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설명회에 서냐면 뭐 수업을 팔겠다라든가 좀 꾸며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어제도 한 6시, 7시 새벽까지 수업 준비를 하다 잤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3, 4번 정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께서 막 보약 보내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업에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수업을 그냥 보여드릴 테니 혹시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듣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런 느낌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제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 백문입니다. 저는 저기 있는 휘문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딱보님께서 굉장히 이런 자리에 많이 가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그냥 맛있는 걸 먹고 오는 줄 알 정도로 자주 나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자리에 굉장히 많이 가신 것 같고 지금이라도 부모님과 또 앞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정시로 입학을 했고 수능 전 과목에서 19학년도 수능 한 5개 정도를 틀려서 정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상위의 과를 갈 수가 있어가지고 부모님과 조금 충돌이 있었어요. 왜 사범대를 가느냐라는 충돌이 있었는데 저는 계속 고등학교 국어 교사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겼어요. 보통 자식을 이기는 부모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겨서 국어 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력은요. 대학교 1, 2학년 지금도 어려 보이겠지만 정말 어릴 때 이력이고 사실 졸업을 하자마자 지금 S&T랑 전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학원에 그렇게 출강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졸업하자마자 지금 국어 전속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건 당연히 필요한 말이에요. 왜 국어 정규반을 들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침착하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요, 제가 최근에 중3 내신을 다양하게 일부러 검토를 해봤더니 고1 내신과 중3 내신의 국어 난이도 차이가 체감상 3, 4배가 될 정도로 너무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중3 내신 수준만 생각하고 특목고 내신을 딱 처음 본 순간 말도 안 되는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난이도가 아니고요.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부터 갑자기 외부 지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부 지문이라는 건 단순히 외부가 아니라 처음 보는 글을 시험장에서 봐요. 그 경험을 전혀 없이 고1 내신에 처음 보게 되면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외적 중거가 무슨 말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시겠죠?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보기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휘문 1, 중동 1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한 200명 정도의 질문을 일주일 내내 받아요. 이 보기가 정말 어렵게 나옵니다. 제가 한 장 보여드릴까요? PPT 다른 게 들어갔네. PPT 다른 게 들어갔어요. 보기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철학자의 주장, 논리학자의 주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걸 시험장에서 처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 보는 어려운 글들을 해치우는 능력이 0이라면 심리적으로 시험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정말 많이 느낀 건데 또 한 가지 예시로 중동고 1학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동고는 1학년 때 문법 범위가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된다는 건 뭐냐면 중간고사 때 했던 문법 범위가 기말고사에 누적돼서 그대로 나와서 1년 동안 문법 전 범위를 다루게 돼요. 이건 단편적인 예시긴 한데 웬만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때는 문법이 들어가는데 이걸 중학교 때 한 번 치고 왔냐 안 치고 왔냐가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처음 문법을 이렇게 상대해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설명회마다 꼭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제 수업이 아니어도 되니까 이번 여름방학 아니면 고1 올라가기 직전 겨울방학에 문법 한 사이클은 무조건 돌려야 돼요. 문법은 어떤 느낌으로 머릿속에 남는 거냐면 한 사이클 돌렸다가 까먹어요. 근데 또 한 사이클 돌려서 조금 덜 까먹어요. 하다가 이제 안 까먹는 순간이 오는 거라 지금 한 사이클은 무조건 돌리셔야 된다고 저와 모든 만나는 학부모님, 중3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사촌 동생이나 조카들이 조언을 구할 때도 저는 중3 방학 때 문법 한 사이클씩 무조건 돌리라고 강요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국어 영역에서. 그리고 좀 빨리 넘어갈까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애들이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약간 상담 같은 거죠.
어떻게 저런 괴물 같은 전교 1등을 내가 이기냐? 난 저런 애들 이길 그 약간 건덕지, 약간 깜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시험부터 벌어지는 순간 어떤 느낌? 나는 전교 100등인데 전교 1등을 어떻게 따라잡아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고1 첫 시험이에요. 첫 내신 1학기 중간고사랑 첫 1학년 3모에서 저는 그래서 전국 1%, 학교 1%를 찍길 바라는 마음에서 방학까지 국어를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조금 해이해지더라도 성적이 떨어진 게 돼요. 전교 30등이 떨어진 게 되는 거랑 전교 100등인 상태에서 30등까지 올리는 거랑은 많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첫 시험에서 기세를 잡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 과목적인 얘기겠죠? 네, 쭉 넘어가서 사실 애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인데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그냥 단순히 채점만 하고 뭐 오답풀이하는 이런 공부는 말이 안 돼요.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는 게 좀 전에 질문을 받고 왔는데 이거는 국어 개념적인 얘기예요. 요약적 제시를 틀려서 얘가 와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요약하는 거요 이래요. 나쁘게 하지 않는 앤데 사실 요약적 제시는 시간의 흐름이 압축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설지 보고 옆에 이렇게 적어요. 시간의 흐름 이래가지고는 성적이 늘 수가 없어서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고 전 알려줄 거라는 소리예요. 네, 이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현황이 어떻게 돼? 이게 또 중요해요. 제 광고니까. 지금 현재 비문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몇 명으로 시작했고 지금 몇 명인지는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신 휴강 기간에 들어가서 아마 7월 6일에 이 반이 재개강이 되고요. 지금 시즌 1부터 제대로 들어가는 건 방학이 시작하면 문법을 제가 제대로 돌려야 된다고 했죠. 문법과 문학 문풀을 들어갔다가 9월부터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어차피 브로셔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비문학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라 비문학의 횟수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문학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고민 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비문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수업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딱 3월이에요. 팀 수업 느낌으로 원장님께서 5명을 해달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웃긴 말씀이지만 지금 3달 만에 성장률 600%, 이론상 3달 뒤에 12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번호표를 뽑으시면 유리해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회를 그렇게 자주 선 건 아닌데 정말 입소문 해가지고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모의고사를 볼 때 고2 기출을 이렇게 수록을 하는데 100점 맞는 애도 있고 90점 맞는 애도 있고 당연히 새로 들어온 애들은 막 20점도 있고 30점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흥미를 잃거나 그렇진 않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이 5명은 지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신기하게도 처음부터 잘했던 애들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저 덕분에 잘해진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저는 저 덕분에 잘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후기들인데 저는 저 자랑하는 걸 부끄러워해서 그냥 간단히 짜게 깨놨는데 5만 원 스타벅스 쿠폰을 항상 꾸준히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네, 비싼 커피를 많이 먹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수업 목표는 사실 아까 거의 필요성과 겹치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을 할게요. 전 영역을 다루고 싶습니다. 조금 차별점이 있다면 나중에 3월 직전에 실모까지 다루고 싶어요. 실전 모의고사. 아니 이게 또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육모가 어제였거든요. 고1 애들 막 저한테 물어봐요. 하루 전에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는 팁을 한 문장으로 알려달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실모를 본 경험이 없어요. 애들이. 애초에 몇 분 몇 문제지도 몰라요. 그거 잘 볼 수가 없는데 신기하게도 고1 때 성적 상담할 때 모의고사 점수가 은근히 중요하단 말이죠. 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잡히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한 번도 모의고사를 안 보고 어떻게 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실모까지 넣는 게 약간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수능 수준으로 대비합니다. 수업 교재는 웬만해서는 고3 평가원 기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물론 숙제는 난이도가 더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수업 때 학습이 이루어지는 지문들은 웬만해서는 수능 수준으로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이 아니라 1%를 위해서. 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치를 높여놔야 돼요. 전교 30등이 떨어진 점수가 돼야지 30등을 내가 어떻게 해라는 마음가짐 자체를 먹게 하면 안 됩니다. 기준치를 처음에 올려놓으셔야 하고요. 그리고요. 사실 아까 외적 중거 때 말씀드렸지만 처음 보는 글을 보고 정보를 수집해서 최선의 판단을 하는 거는 꼭 시험을 떠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겁니다. 네, 마지막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요. 커리큘럼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진도 교재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석 채우는 칸도 있고요. OX는 제가 다 직접 만들고요. 네, 뭐 더 보여드릴게요. 네, 어휘는 현재 100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더 늘릴 생각이고 고전소설 어휘는 22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뭔가 숫자가 안 예뻐서 250개까지 확대할 생각이에요. 근데 더 이상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222개에서.
네, 그런 느낌이고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자신 있는 게 비문학인데 사실 제가 여기 처음 전속 계약을 맺을 때는 비문학 강점에 원장님께서 넘어가셔서 저랑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저는 모든 문장을 해체합니다. 이게 학습 단계에선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완성되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무기가 돼요. 어떤 글, 논문 다 상관없어요. 모든 문장을 해체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한 문장 잘 읽기예요. 모든 문장을 다 쪼개서 이 빨간 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다음에 읽는 문장이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에서 어디에 붙는 거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장을 해체해서 다시 구조화를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학습 단계에서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완성만 되면 비문학에선 굉장히 이점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제가 과외 기반으로 성장을 했는데 한 10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과외를. 그래서 김과외 랭커도 해보고 이랬는데 그때 꼭 비문학을 저랑 6개월 이상 한 애들은 정말 문제없이 비문학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강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 해설지예요. 이 해설지 하나가 엄청난 건데 평가원 지문 하나에 제가 해설지를 한 20장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쁜 말인데 수업을 안 들어도 해설지만 보면 자습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설지를 자세히 씁니다. 이 모든 문장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이 그렇게 결코 막 구질구질하지 않고요. 정말 필요한 생각들을 적은 거예요. 근데 해설지에도 역시 글 전체를 구조화하는 법을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네, 거의 다 됐네요. 그냥 한눈에 가시화한 건데요.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될 거는 국어에 안목이 있으시다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품이 들어가는 단원 구성인데 현대시, 예를 들어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을 볼 때 현대소설은 뭐 연도 중심 혹은 뭐 시점 중심도 아니고 전략별로 현대소설을 구성한다는 거랑 그런 거라든가 혹은 또 현대시는 유형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무조건 능력치 향상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연도나 주제별로 구성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큰 품이 들어가는 주제 단원 구성이에요. 이거는 국어에 안목이 있다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문학은요. 전략별로 역시 단원을 구성합니다. 대부분 사회, 경제, 인문, 역사 이런 식으로 단원을 구성한다면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해야 되는 생각의 종류를 나눠서 단원을 구성해요. 그래서 사실 이 생각을 하기 위한 지문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는 데만 한 달이 걸린 적도 있을 만큼 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단원 구성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더 발전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숙제 및 관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은 대부분 고3 지문으로 하는데 애들한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고3 지문만 주구장창 제공을 하면 학습만 하고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숙제로는 조금 더 난이도를 내려서 적용할 수 있는 학력평가 지문을 섞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업 때 못 다룬 주요 고3 지문도 나오지만요. 이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꼭.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제 교재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네모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칸이냐면 근거를 적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선지를 고르는 생각을 적지 않으면 숙제를 해와도 안 한 것처럼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학생도 한 명 있는데 대부분 애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1번 아닌 것 같아. 2번 아닌데. 3번 수상해. 남겨놔요. 4번 아닌 것 같아. 5번 수상해. 해가지고 3번, 5번 중에 더 수상한 거 고르는 방식이 정말 많은데 아니에요. 문제라는 건 뭐냐면 글을 읽을 때 하는 독해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는 접근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선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충 봐야 되고요. 전체적인 선지 간의 구성을 또 선지 안에서 똑같은 말이 어떻게 풀려 있는지 워딩이라는 선지 분석적 사고도 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착착착착 자동적으로 돼서 팍 풀어야 되는데 금방 하듯이 점쟁이처럼 하면요. 성적이 높든 낮든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으니까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거 늘릴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그냥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중요한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관리는 재시험 정말 많이 그리고 사실 재시험을 안 보라고 해도 애들이 자꾸 남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라 해도 안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고 저를 그만큼 친근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네, 단톡방도 운영 중인데 애들이 얼마나 절 친근하게 생각하냐면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수업하자 얘들아 하면 갑자기 뒤에서 싫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그만큼 저를 친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할 땐 또 진지하지만 그만큼 저를 편하게 이용하고 수업 때 또 학원에 오고 싶어하고 또 약간 궁금한 점이나 조금 꺼림칙한 부분들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그런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이 시간, 일요일 이 시간에 진행 중이에요. 수요일 한 20명 정도 정원이 차 있는데 강의실이 꽉 차서 지금 더 들어오신다면 강의실로 옮겨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은 현재 10명 정도 되는데 이때 재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방학 때 시즌 1이 시작되는 건 방학이 시작하면입니다. 시즌 1은 현재 진행 중인 문학 수업 반인데 이때 들어오셔도 괜찮다는 이유는 현재 딱 현대 소설까지 끝나고 다시 이 시점부터 현대 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 들어오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건 이번 방학 때 문법 한 사이클을 돌리기로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저랑 꼭 아니어도 정말 문법 한 사이클 돌리셔야 돼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